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맘스팁 시간입니다. 엄마들이 묻고 전문가에게 듣는 답변입니다. 맘스팁. 자, 오늘은 아이들의 정말 내가 난 아이지만요, 너무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럼 우리 아이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요, 허그맘 아동 청소년 심리센터 강남 본점 김수림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윤재님, 와, 맘스팁, 이소영, 아기 심리. 네, 네. 정말 지긋지긋해요. 네. 너무 궁금해요. 막 네. 기다리셨던 분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심리는 내가 낳았지만 그쵸.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요. 맞아요. 이게 맞다고 내가 행동했지만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엄마는 네. 늘 내 탓이야 반성을 하게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 네,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확실하게 불러주실 거죠? 먼저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임상심리 전문가이자 사실 두 아이의 엄마 김수림입니다. 제가 사실 엄마들의 마음,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저 또한 항상 늘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희연님은 전 지금 둘째인데도 아기 심리가 너무 어렵다. 맞아요. 네, 첫째 맞아요. 있을 때 이제 둘째 태어나면 다 잘할 것 같은데 또 네. 어렵고 또 어렵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요,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질문으로 보내주셨는지 저희가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정말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올려주셨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온 것들을 추려서 좀 묶어봤는데 네, 네, 그 네. 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폭주하는 아이, 원하는 네. 것을 그러니까 안 주면 네. 떼쓰는 아이입니다. 사연부터 그러면 제가 네, 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은숙님 사연인데요. 네. 5살, 4살 연년생의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4살 아들내미가 돌 지나면서부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좀 울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우는 게 심해지면요. 네. 얼굴 색이 변한대요. 네. 그리고 까맣게 변하더니 너무 심할 때는 기절할 듯한 느낌을 보여줘서 너무너무 무섭다. 네,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기절할 때 아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으신가 봐요. 예, 그럼요. 네, 이럴 이게 때 아이들마다 사실은 네. 기질마다 사실 음. 떼쓰는 정도가 좀 달라요. 네. 정서에 좀 강렬하게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네. 때는 뭐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뭐 거의 기절할 듯이 숨이 멎을 듯이 이제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대처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사실 떼쓰는 아이, 이제 떼쓰는 아이를 안 겪어보신 부모님은 없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떼쓰는 행동을 아예 없애기는 어렵지만 네. 이제 빈도나 강도를 줄이는 것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는 사실은 아이의 작은 감정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네. 부모님들이 약간 감정 보일 땐 사실 반응 안 하다가 뗐을 때 그때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는 이제 떼쓰는 행동을 더 강하게 정서를 보이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아, 나 지금 설거지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 끝나고 가면 되겠지. 네. 이러고 안 되는 거군요. 그때는 좀 늦었을 늦은 수 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작은 감정을 볼 때 기저귀도요 보면은요 약간 젖었을 때 그냥 약간 울 때 갈아주면은 달래기가 쉬워져요. 근데 한참 있다가 네. 갈아주려고 하면 그때는 사실 달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은 감정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좀 가능한 허용 범위가 좀 넓게 좀 넓혀주실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요? 들어서 네. 아이가 이제 놀고 있을 때 네. 이제 엄마가 밥 먹자 이러면 이제 재밌게 아니, 한참 놀고 있었는데 아우 짜증내죠. 나 놀아야 되는데. 안 나가! 뭐 일단은 막 이제 던지기도 하고 네. 때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럴 때는 사실은 같이 노는 거 집중하는 게 기다려줬다가 그 다음에 아이가 행동할 수 있게 밥 먹는 행동할 수 있게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허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쵸? 적당한. 허용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근데 돼요. 가만히 보면요. 엄마가 어쩔 네. 땐 빠름 또 어쩔 때는 기다려줄 줄 아는 어떤 느긋함, 빠름, 그쵸. 느긋함 이 안에서 그쵸.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감정을 빨리 알아주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의 허용 범위를 좀 넓히기. 넓혀주기. 그 다음에 네. 사실은 떼쓰는 행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단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원하는 것을 그 후에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떼쓰다 네. 보면 사실은 원하는 거 들어주게 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때를 쓰면 결국엔 그래도 얻을 원하는 게 수 오는구나. 있구나. 이러면 이 행동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관되게 어렵지만 지켜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 또한 사실 어려워요. 근데 네. 이 부분을 꼭 지켜나가셔야 떼쓰는 네. 행동들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막 떼를 쓴다고 하면 네. 그때는 좀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 네. 일단은 움직이지 않도록. 그런데 막 너무 억지로 안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거를 좀 막 안아주- 자제시키려고 앉는 거 너무 말고 강하게 이게 좀 네.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도 뗐을 네.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타임아웃이랑 네. 그 다음에 떼쓰지 않을 때 사실은 그때 주목을 안 하게 되거든요. 10번 이제 떼쓰다가도 그쳤구나. 한 번 안 쓸 때 있어요. 그때 좀 주목하셔가지고 음. 그때는 이제 칭찬하고 격려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자, 네. 그럼요. 내 아이가 뜻대로 안 네. 된다고 좀 소리가 높아지고 때를 쓰면 첫 번째 아이의 감정을 빨리 알아주기, 그쵸. 두 번째 허용 범위. 허용 범위를 넓히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타임아웃. 네, 활용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정말 뗐을 때 이제 어. 대처해야 될 때는 강하게. 그다음에 이제 잘했을 때 그쵸. 칭찬, 격려해 주셔야죠. 격려해주기. 때를 쓰지 않을 때를 이제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사실 그때 격려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 타임아웃 좀 알려주세요. 그 뭐예요? 네. 예를 들면 그- 너 5분 안에 해. 10분은 기다려줄게. 제 네. 생각에 15분 좋았어. 딱 15분이야. 이게 네네. 타임아웃인가요? 그 타임아웃은요. 그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 아닌가요? 네. 타임아웃은요. 네, 네. 뭐냐 하면은요. 어머님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생각하는 의자 활용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네. 아이들이 지금 이제 좋아하는 활동이라든지 사실은 어머님이 떼썼을 때 보이는 관심도 아이가 원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감정을 추스리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타임아웃을 언제 활용해야 되냐. 이 연령이나 장소,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규정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타임아웃은 사실은 24개월부터 가능하기는 해요. 그런데 언어 발달이라든지 아이 기질도 조금 고려는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24개월이고 시간은 만 나이로 생각하셔서 곱하기 1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시작은 2분, 만 네. 2세는 2분, 2분. 만 3세는 만 4세는 만 3세는 6분. 만 3세, 그러니까 3세는 2분, 네, 그쵸? 3세는 2분. 4세는 3분, 3분. 이렇게, 아, 그쵸? 이제 네네. 만 나이 곱하기 네네. 1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장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심심해야 돼요. 네. 이 타임아웃 하는 장소가 재밌으면 안 돼요. 절대. 네, 사실은 좀 장소는 정해진 곳에 심심한 곳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타임아웃을 보내기 전에 아이에게 충분히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너가 거길 가는지. 네, 해볼까요? 네. 이렇게 붙잡고, 네. 저한테요. 해봐주세요. 붙잡고 네. 이제 아이 눈을 마주쳐야 네. 돼요. 사실 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할 때 딱 이렇게 잡고 마주치고 엄마랑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생각하는 시간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는 곳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보내주셔야 돼요. 그때 무서우시네요. 네, 그때는 사실은 좀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눈빛 같은 게 평소랑은 조금 달라야 되겠죠, 부모님. 네. 그것도 너무 장시간으로 길어지면 아이가 또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장소 시간은 선택도 너무 중요하고 그쵸. 장소 선택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은 시계 같은 것들을 볼 수 없으니까 타이머를 주신다든지 네. 뭐 모래시계 같은 걸 활용하시다든지 아. 아이들도 이제 예상은 돼야죠. 그리고 네네. 돌아왔을 때 네. 물어봐 주시고 안아주시는 반응 이 마무리까지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칭찬하는 방법이 남았습니다. 네네. 지금 김현희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쉽지 단호하게라고 네네. 해주셨고, 그 다음에 유영화님 밥 네. 먹으려면 밥 먹으면서 그리고 저기 윤선희님 윤선희님. 초보맘은 다 어렵다. 맞아요. 음. 네. 또 유미용님 유미용님은- 모래시계 하나 사신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왕이면은 아이가 네. 보기 쉽게 네, 요거 그쵸. 할 동안 생각해봐 이럴 수 맞아요. 있으니까요. 예, 맞아요. 자, 그러면 네. 칭찬 방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칭찬 방법을 좀 올려주세요. 그 사이 우리는 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이가 떼 쓰고 나서 이제 차분해졌을 때 칭찬하는 방법 좀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칭찬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칭찬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칭찬을
칭찬하실 때는 네. 일단은 잘했어, 최고야, 막 이렇게 칭찬해요. 특히 아버님들이 잘해. 우리 아이 막 아이고, 최고, 아이고, 막 이렇게 최고야. 네, 아이고, 잘했어 어르신들. 이러는데 네, 사실은 그런 것보단 구체적으로 아이가 한 활동에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네. 어머 여러 가지 색깔을 잘 이용해서 그렸어, 이거보다?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그렸네. 이것만 들어도 아이에겐 사실은 칭찬이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무슨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칭찬만으로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네. 아이들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진 않아요. 저 어릴 때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해주세요. 칭찬은 그 다음 어떤 행동에서 칭찬받는지 아까 한 걸 알아야겠죠. 가지고 칭찬하면 애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 칭찬할 때 인격적인 거나 성격적인 부분은 칭찬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부담스러워. 아이들 착해. 만약에 착해 이러면 양보도 사실은 잘하고. 항상 착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쩔 때는 동생한테 맨날 잘하다가도 한 번은 엄마 사랑 받기 위해서 자기가 좀 엄마 말 안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럼 난 착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착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이한테 인격적인 칭찬은 좀 해주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은송님께서 자기는 칭찬하는 방법이 이은송님. 네. 전 칭찬할 때 사탕을 줘요. 네. 이거는. 네네네. 뭐 사탕을 주는 거는요. 네. 뭐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네. 보상이기는 하니까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 물질적인 칭찬보다는 아이가 네. 잘한 활동이나 행동에 대한 그럼요. 칭찬이 먼저 선행되어 계셔야겠죠. 네, 성격적인 칭찬은 좋은 게 아니었군요. 그쵸. 정은희님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김혜원님 즉각적인 칭찬 있지 네. 않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쌍둥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 참 많은데, 맞아요. 네, 너무 많은 네.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네. 질문이 어떤 게 네. 많았냐면요. 네. 혼난다는 느낌을 받으면 소리 지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나는 거를 이제 못 찾는 그런 아이가 있었던 거죠. 이건 좀 비슷한 경우니까 저희가 네네네.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네. 그 다음으로 또 만났던 거는 손가락을 빠는 아이예요. 근데 이게 좀 아이 때는 뭐 그 공갈정꼬치 때문에 그런다 치지만 이게 네네네. 공갈정꼬치 뗐는데 네네. 손가락을 계속 빨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네네네. 박미연님 사연입니다. 네네. 8개월째인데 아직까지 손가락을 빨고 있고 음. 상처가 났는데 계속 빨고 그리고 염려되시죠. 세균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요. 염려된다 하시는 분이고요. 행복한 엄마님께서는요. 네네. 애정 결핍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시어머니께서 네가 모유 수유 안 해서 애가 이렇게 자꾸 불안해서 빠는 거다 이렇게 또 너무 말씀하시죠. 서운하죠. 이거 2번 죽이시는 그러니까 건데 너무 이거 서운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네.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빠는 거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돌까지는 이제 구강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빠는 걸 통해서 이제 탐색을 하거든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그런데 이때 만약에 과다하게 만족이 되거나 또는 네. 불만이 되거나 이러면 이 시기에 고착이 돼서 추후에도 이런 빠는 행동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적절한 선이 사실은 어렵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손을 빨 때는 사실 네. 빨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허용해 주세요. 허용해 네. 주시되 아이가 손을 빨 때 자연스럽게 그 손을 빼서 장난감을 손에 집어주신다든지 네. 막 빨려고 할 때 뭐 그거를 못하게 억지로 너무 하지 말고. 강하게 하기보다는 하지 마! 네, 하지 마! 그러지는 마시고 장난감으로. 네, 장난감을 이렇게 손에 지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사실 심심할 때도 아이들이 많이 빨거든요. 그럴 때 같이 좀 많이 놀아주고 손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조금 하게 해주신다든지 맞아요. 또 네. 특히 이제 잘 때 빠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또 이제 빼서 엄마가 좀 손에 편안함을 느끼게 엄마가 좀 잡아준다든지 또는 이제 엄마가 좀 꼭 안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허용을 해주시고요. 3세 이후에도 만약에 이제 네. 36개월 지나서도 이게 많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은 내면의 불안한 감정이라든지 긴장되는 감정이 해소가 안 되고 네. 다른 대처 자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아이의 정서 상태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꾸 손가락을 빤다고 해서 우리 아이 자체가 애정 네. 결핍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네, 네,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맞아요. 아이는 궁금한 거고 탐색하는 맞아요. 거고 어쩔 때 보니까 또 짭조름해. 네네. 그리고 심심하니까 자꾸 네네. 이렇게 손이 올라오는 거니까 네네. 좀 더 놀아줘야 된다라는 네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그 공갈적 꼭지를 네네. 하면은 왠지 네. 손가락 빠는 게 오래 갈까봐 이걸 안 하려고 억지로 우는 아이 안 물리고 억지로 저 막 맞아요, 버텼던 맞아요.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거 일부러 막
안 물려야 되고 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공갈젖꼭지 네.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사실 억지로 안 공갈젖꼭지는 했어요. 예, 공갈젖꼭지도 편안함을 아이한테 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갈젖꼭지 활용할 수 있으면 사실 공갈젖꼭지 하는 친구들은 손 빠는 게 같이 하진 잘 않거든요. 둘 중에 선택하면 공갈젖꼭지 좀 대체 활용은 가능. 왜냐면 공갈젖꼭지가 사실 손보다는 조금 나중에 뗄 때는 조금 더 쉬운 면이 있거든요. 좀 저는요. 기간이 지나도. 예. 저는 공갈젖이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안 했어요. 네네. 근데 학교 가서 아이를 네네. 보니까 이렇게 손톱을 깨물어서 보니까 한쪽 손에 아, 손톱이 이렇게 그래요? 없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좀 그쵸.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무조건 하지만 손가락을 막 빼는 그럴 필요는 것보다는 없어요. 놀잇감을 네, 주어라. 그럼요. 자연스럽게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네, 지금 보면 네. 임수정님, 조아라님, 문지원님 네. 이거 너무 힘들었다. 네네. 그러니까 아이 손가락 빠는 거 네네. 너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유진아님도 손톱 자꾸 뜯다 보니 그러니까 사실은 손톱 앞에 살도 뜯기고 네. 유진아님이 이제 이게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고 네. 저희 센터에도 많은 친구들이 이제 손톱 무는 버릇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이가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불안감이라든지 긴장감 이런 거에 좀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일 수 있어요. 낯선 네. 상황에도 쉽게 불안해하고 이러면 이제 사실 손톱 무는 걸로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럴 땐 사실 다른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 네. 신체 활동 많이 해주시고요. 네. 놀이 활동 같은 거 부모님하고 상호작용 많이 해주시는데 네. 풍선 터트리기 뭐 이런 것도 사실 긴장감 해소거든요. 네. 그런 활동들 해주셔도 같이 좋아요. 네. 우리 아이 그만큼 사랑 주는데 애정이 결핍하겠습니까? 우리가 놀아주는 방법을 몰았던 겁니다. 네. 다음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두 자녀 동생을 샘내는데 이거 왜 네. 그런 건가요? 아유 이건 정말 그쵸. 연년생 두 딸 엄마입니다. 네. 러블리사님께서 네. 동생 때문에 질투가 심해져서 네. 막 공갈젖꼭지까지 뺏어서 다 끊었는데 네네. 뺏어서 자기 입에 문다고 네. 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그쵸. 하셨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또 연년생이거나 위에 누가 있고 동생이 생기면 언니니까 네. 양보해 뭐 이런 말도 사실 그런 말도 엄마 많이 많이 하게 해요. 되죠. 그리고 저는 아들 딸 쌍둥이인데 딸이 좀 양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긴 네가 양보하고 참아. 그쵸. 얘가 잘 참아주니까 네네네. 하긴 이번에도 네가 양보해 이렇게 자꾸 하게 되죠. 네네. 문제 있죠? 그 딸아이는 좌절감을 느낄 수 있겠죠. 오히려 아들보다 딸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항상 자기 양보해야 되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게 될 테니까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해야만 하면 어찌됐건 본인 감정은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자기 그렇기 마음 때문에 표현 잘 안 해요. 왜 그럴 수 있죠? 아우 자꾸 제 얘기 또 빠져드네요. 여러분들 네. 사연에 뭐 동생 네. 질투, 네. 지금 뭐 동생 질투, 뭐 안지선님, 네. 뭐 뭐 유모차 완전 뺏고 속상하다. 난리다, 예, 문진아님 맞아요. 뭐 네. 있습니다. 예, 네. 해답 주시겠습니다. 네, 그 이제 사실은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요 네. 저도 느끼지만 어머님들이 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힘드세요. 사실 부담도 많이 되고 그렇죠. 지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아이한테 기대를 하게 돼요. 큰 아이처럼 행동하라고. 사실은 어린 아이인데도 네, 그렇죠. 나도 모르게 기대를 주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큰 아이는요 동생이 태어난 환경 변화만으로도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에 놓여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폐위된 왕의 느낌이다. 라고 아, 얘기를 정말요? 해요. 정말 그 이제 폐위된 예전에 왕의 예. 아, 온갖 사랑을 다 받았으니까. 네,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만으로도 정서적 네.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사실은 훈육을 좀 하게 필요하시더라도 훈육보다는 관심과 애정을 좀 더 주셔야 되는 시기고 네.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시기에 태행 행동 보여요. 아까처럼 이제 동생이 하는 이제 쪽쪽이를 자기가 네, 이제 막 뺏어서 한다든지 하고. 네. 또는 관심 끌려고 더 이제 혼날 행동을 막 한다든지 네. 또는 너무 또 착하게 막 이전하고 다르게 저 잘했어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런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 그쵸. 네. 그런 행동 변화가 있는데 그때는 좀 태행 행동 하더라도 조금 허용해 줄 필요 있어요. 쪽쪽이 네. 조금 하더라도 허용해 주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 마음에 좀 어렵더라도요, 어머님 조금 더 큰 아이 마음에 좀 신경 써주시면서 활동 같은 거 좀 하시고 육아 네. 활동에 큰 네. 아이를 좀 참여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네. 둘째 아이 돌보는 육아를 큰 아이와 좀 나눠서 하세요. 어리다도 기저귀 가져와 하면 그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20 몇 개월 되면 그런 거라도 좀 시켜서 활동을 참여하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아이가 이제 사실은 동생이 태어나면서 겪는 좌절감을 극복하게 되고 동생과의 상황에서 타협하고 협력하는 걸 배우면서 사실은 사회성의 밑바탕이 되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돼요. 네. 동생이 네. 위에가 네. 동생을 돌봐줄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만들어 그렇죠. 보는 게 그런 것도 굉장히 정말 좋아요.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네. 약간의 퇴행성인 행동을 보이더라도 크게 네. 뭐 걱정할 문제는 네, 네, 네. 아닌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박현아님 마음은 아는데 실천이 어렵기도 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엄마들도 그거 할 일이 너무 동의해요.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번 다 잘하실 필요 없어요. 네. 저는 욱하시는 어머님도 항상 욱하지 마세요란 말 못해요. 네. 네, 근데 엄마 마음도 이해해 주시는군요. 횟수를 좀 네, 횟수를 줄이실 필요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님 마음이 편해야 네. 아이들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은요 행복한 부모님들 보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고 해요. 네. 부모님이 마음이 편하고 정서를 아이를 인식해준다면 네. 아이의 정서 발달에 소소한 문제들이 계속 생기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문제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또 뭐 네. 칭찬하는 방법에서 강혜진님께서 사랑한다고 많이 안아줍니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네. 역시 그게 맞아요. 가장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네. 아이들이 네. 엄마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때를 쓰고 훈육법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네, 네. 그래도 심리센터 방문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쵸. 단체 생활을 시작하기에 네. 앞서서 사회생활이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쵸. 또 왕따 문제도 있고 이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지면서요. 네. 어느 때쯤 이렇게 방문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요 심리센터 문턱은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제 저에게 지금 문의 주신 육아를 가정에서 충분히 해보셨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아이의 정서나 기질에 대해서 파악하고 점검해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아이의 정서적인 우울, 불안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심해서 학교 적응이라든지 어린이집 적응, 유치원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든지 이럴 때 네.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허그맘 아동 청소년 심리센터의 김수림 부원장님이셨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뵙길 희망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